페이지 28 맞아요? 예, 페이지 28 뭐가 나오죠? 지금부터 나오는 게 그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오는데 그게 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는 거 수립하는 내용들 어디 가서 허브적거리는지는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지금부터 보는 것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뭔가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 수립할 때는 입안 절차가 있고 결정 절차가 있다. 그래서 입안 결정 그 내용 살펴본 거고 이제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렇게 수립하는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 요거는 알고 있죠? 예. 뭐만 있다고? 용, 기, 도, 정, 지. 일단 이렇게 오래했었고. 자, 이 중에 뭐부터 본다?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뭐 본다?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거 볼 건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 하나, 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 구역. 요 내용들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지금부터 살피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뭐부터 보자? 용도지역부터 보자. 그럼 용도지역 하면 첫 번째 뭐부터 나올까? 개념 정리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죠. 용도지역이 뭐였었죠? 용도지역이란 어디에서 뭐에 대해서 토지하고 또 하나 그 위에다 뭘 짓죠? 건축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이렇게 나가. 토지를 뭐 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 위에다 뭐 짓는 거?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에 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또 높이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네 맛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고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하여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그 위에 짓는 건축물에 뭐에 대해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라고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예,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이렇게 중복돼서 지정될 수 없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슨 계획으로 저걸 지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야?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야? 용도지역을 저렇게 지정하자. 자, 두 번째. 그럼 용도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의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에 용도지역에 쭉 나오죠? 설마 아직도 이거 못 외우고 있는 분은 없겠죠? 외웠어야 돼. 아직도 이거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거야. 그건 치매 증세도 아니고 심각한 겁니다. 물론 5, 6월 달에 왔거나 7월 달에 오신 분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건 기분 중에 기분이고 공법에서 용도지역도 모르면서 중개업자 한다면 그거는 중개업자가 아니야. 그건 사이비 중개업자지. 가장 기본적이니까 용도지역 종류 총 몇 가지가 있죠? 총 몇 가지? 크게 4가지, 최대 총 21가지. 그 21가지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토지를 다루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다? 거기가 무슨 용도지역에 있는 거죠? 어느 용도지역에 있는 토지죠? 이것부터 따지거든. 그게 출발점이거든. 그래서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다.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죠. 도관농자. 다시 도시지역은 또 몇 가지? 4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몇 가지? 3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주상공록, 보생계, 농자까지. 그럼 몇 가지죠? 이렇게 쉬면 4가지, 3가지, 2가지, 총 9가지. 요 9가지는 뭐로다 분류한 거다? 이건 법률에서 분류한 겁니다.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를 이렇게 몇 가지? 9가지만 분류하고 있어요. 법률에서는. 그래 놓고 이 중에 뭐만? 도시지역만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뭐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법률에서는 9가지로 나눠놓고 이걸 대분류라고 그래. 대분류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시행해서 이걸 뭐 하고 있다? 세분화시킨다. 어떻게 세분화시키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1,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총 주거지역만 해도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죠. 해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세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몇 가지로 세분하죠? 4가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 유군 이렇게 네 가지.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몇 가지? 세 가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다시 세 가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총 도시지역만 해도 몇 가지로 나눠지죠? 6, 4, 3, 3.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16가지. 이거는 어디서 나눈 거다? 이건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이렇게 세분화시킨 건 16가지다. 아셨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건 관리적 세수로 나눈 거 있죠? 이건 시행령으로 나눈 거야? 법률에서 구분한 거야? 법률에서 한 거야. 어떻다면 이거 실수할 수 있어. 요 빨갛게 한 것만 대통령 시행으로 나눈 거고, 요 노랗게 한 거 이거는 법률에서 구분한 거지. 이건 시행령에서 구분한 게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를 기억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될까? 아니야. 각각의 특성 외워야 되죠? 자, 먼저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의 차이가 뭐죠? 전용 주거적. 전양을 향한 일편단심. 이렇게 뭐라고 했죠? 전양, 양만 주거환경 보호. 일반 주거적. 일편,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 주거적.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전용 일반 주거적. 이렇게 구분하라. 근데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단독, 공동 외워야 되죠? 일반 주거적 일종은 저층주택 중심. 이때 저층이란 몇 층이야를 말한다? 4층이야를 말한다. 그럼 4층 이하 짓는 지역에는 아파트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적은 4층에만 짓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종 일반 주거적은 중층주택 중심. 이때 중층이라는 게 몇 층을 말할까? 중층이 몇 층? 예, 몰라. 뭐 찾아봐야 돼? 해당 특광 특시특 도시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를 찾아봐야 돼. 그럼 조례에서 여기는 중층 일반 2종 일반 주거적인데 여기는 12층 이하로만 짓는다, 15층 이하로 짓는다, 20층 이하로 짓는다. 그렇게 써 있어.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중층이 몇 층인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왜? 조례로 정하니까. 그 뜻이야.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적 무슨 주택? 고층이죠? 고층. 맞아요? 아니야. 중고층 주택. 중자가 들어간다는 거. 중고층 주택 중심. 그걸 여기 3종 일반 주거적. 그럼 준주거적은 뭐에다가 뭐 플러스 하는 게 주거기능에다가. 주거지역이 준주거적 주거기능. 주거기능이죠? 거기다 일부 뭐도 들어간다? 상업기능하고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점. 그럼 상업기능은 뭐 짓는 거죠? 상가. 업무기능은 뭐죠? 사무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상업기능, 업무기능이야. 상가나 사무실을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준주거지역을 한다. 그럼 준주거지역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왜 좋은 거야? 주택도 짓고, 뭐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을 수 있다는 건 그걸 살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다, 돈 낸다. 이런 뜻이가 준주거적입니다. 반면에 상업지역은 중일, 유근. 이거 외울 때 중일, 근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일, 유근입니다.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원래 법률에서는 중일, 근유로 돼 있어. 원래 법률에서 쓴 순서는. 근데 어떤 책들 보면 법률에서 똑같이 써는 책들이 있어. 그건 책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사비야. 왜 이렇게 외워야 돼? 나중에 건폐용적률 외울 때 이 순서대로 외워야지만 외워지거든. 그래서 이거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요거는 중일, 유근이지. 중일, 근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일, 유근 이렇게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상업지역이다.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뭐 하는 지역? 중화공업 또는 공해성 공업. 저기 어디야? 울산. 그죠? 나는 남해 화학단지 이런 데가 전부 다 뭐죠? 그런 게 중화공업이 들어가는 데죠. 그래서 그런 또는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는 지역,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에 배출해서 필요한 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건 일반 공업지역이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 준공업지역은 모두 들어가고 경공업, 거기다 플러스 그 밖에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 준공업지역에는 뭐뭐 듣는 거야?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이것저것 다 때려 짓는다.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 준공업지역이야. 제가 볼 때는 준주거지역도 좋아요. 근데 어디도 좋다? 준공업지역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럼 준공업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저기 서울에 저기 구루역 있죠? 구루하고 이제 영등포 그 사이에 구루 그다음에 신도림 그다음에 영등포죠? 예, 거기 사이
그쪽에 가보면 뭐가 많죠? 예, 공장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거기서 철근 같은 거 이렇게 생산하고, 옛날에는 원래 저기 뭐가 많았었어요? 석탄. 그래서 옛날에 석탄 실어 서울에 있는 모든 석탄이 거기다 이제 시체로 다 날라오면 거기서 이제 가져갔었거든. 그래서 그 주변에 뭐가 발달했어? 공장들이 많이 발달했었죠. 근데 지금 그 지역에 뭐가 있다? 준공업 지역이 있거든. 그 준공업 지역 땅값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지려고 그래? 아파트 지려고 그래요. 무슨 지역이니까? 준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허용되거든. 그리고 용적률도 되게 높고. 그래서 거기 지금 개발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옛날에 거기 뭐 있었죠? 지금도 있더라고. 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오빠 잠시 왔다 쉬었다가 하는 거. 그죠? 빨간 가로등불 아래 이렇게 앉아서, 그죠? 저기 오빠 잠시 왔다 쉬었다 가시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등포요. 거기 있어요. 나는 없어진 줄 알았어. 근데 전번 촬영하려고 밤에 갔다가 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순짓하는 거야. 부르는 거야. 오빠 잠시만 왔다 가래. 그래가지고 예, 그거 쭉 있어. 낮에는 없어. 밤에만 열어놔. 그래서 아직도 있던데 어쨌든 거기가 무슨 지역? 준공업지역. 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녹지지역 중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역 셋으로 나눠지죠. 그중에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녹지지역 무슨 지역? 보존녹지지역. 여기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무슨 생산? 농업적 생산, 농사 짓는 거. 도시지역 내 변두리에 있는 농사 짓는 거 다 무슨 지역? 생산녹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연녹지지역, 이게 문제죠. 자연녹지지역은 무슨 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이니까 개발한다, 보존을 필요한다. 녹지지역은 개발한다, 보존을 필요한다.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뭐도 할 수 있다?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원래는 보존을 필요로 하지만 불가피한 게 하나 제한적인 개발도 뭔다? 허용되는 지역. 보존을 필요한다고 해놓고 개발이 허용된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보존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고. 그죠? 하여튼 보존을 필요하지만 개발도 허용되는 지역. 어디? 자연녹지지역. 그러면 도시적 여기까지가 16가지인데 도시적 16가지 중에 가장 해위 제한이 심한 지역이 무슨 지역? 보존녹지지역이 도시적 중에서만 16가지 중에서 가장 해위 제한이 심하다.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 보존녹지지역이 가장 개발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누죠. 요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의 개발지역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 관리지역을 어떻게 한다? 사실 세수로 쪼개. 그래서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걸 무슨 지역? 보전 관리지역을 하자.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해요.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슨 지역? 생산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옆에 붙어 있는 것 보존관리, 농림지역 옆에 붙어 있는 건 생산관리지역. 그럼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뭘 한다? 계획관리지역을 한다. 이렇게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쪼갰을 때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누죠. 결국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는 뭐에 준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럼 관리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 어디야?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니까 어느 정도는 개발해 둬야 돼? 개발 안 해야 돼? 개발해도 돼. 장차 도시적으로 들어갈 지역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해도 괜찮아. 그렇게 풀어주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럼 전체를 봤을 때 어디 녹지지역부터 봐. 녹관, 농자 요 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어딜까? 자연 녹지지역일까? 계획관리지역일까? 예, 녹지지역은 이래저래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뭐로 갈 지역이더냐?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 데로 갈 지역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녹관농자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가장 개발이 허용돼요. 장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이더라. 그래서 뭐보다 높다? 자연녹지지역보다도 계획관리지역이 더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은 우리 맨 앞에 국토 구분해서 했던 거니까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하자. 자, 그래 놓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 등을 만들어 놓은 거 구경하려고 21가지 만들어 놨다.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다. 지정하려고 이렇게 21가지를 구분해 놨다. 그럼 지정하려면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부터 나와야 되겠죠? 이거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누구일까?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현재 실제로 이 부분이 여기가
일반 상업적. 그럼 일반 상업적은 용도적을 누군가가 지정했으니까 여기가 일반 상업적 아닙니까? 그럼 일반 상업적이 되려면 누군가 지정했을 건데 뭐로 지정했어요? 원칙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 결정 절차, 그죠? 수립 절차에 의해서 여기가 일반 상업적 이렇게 지정됐죠? 따라서 일반 상업적이라는 용도적을 지정한 자는 누구랑 동일하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입니까? 결정고시한 자입니까? 위반한 자는 뭐만 한 거야? 초안만 작성한 거죠. 여기를 확정시켜서 여기가 일반 상업적이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자. 그자가 결국은 용도적을 먼저 다 지정한 지정권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용도적 지정권자는 누구랑 똑같다? 도시군 관리계획 먼저 결정고시한 자. 바로 결정권자. 그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일까? 도시군자는 원칙은 누구죠? 시도의사. 원래는 시도의사야. 다만 대도에서는 누가 지정하고? 대도시장이 한다. 그리고 예배적으로 누가 있었죠? 최고대빵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말고 국장 말고 또 있었잖아. 해양수산부 장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는 안 들어가죠. 왜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디만 관련되니까? 용도 구역 중에서도 수산자원부구만 관련되니까 용도지역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는 해수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어. 아예 들어가지 않아. 또 하나 있었잖아. 예배적으로 시장수들. 대도시가 아닌 시장수. 이 자들도 될 수 있죠? 근데 그 자들은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 자들은 어디만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디만? 맨 마지막 거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만 시장운수 지가 위반했던 거, 자기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운수가. 그러니까 뭐랑 관계없어? 용도적과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 해수장하고 시장운수는 빠진 거야. 그럼 누구만 남는다? 국장, 시수와 대도시장. 이 자들이 용도지역을 뭐하는 자? 지정하는 지정권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네 번째, 지정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죠? 지정 절차라고 해놓고 이걸 어떻게 쓸까? 둘로 나누셔야 돼요. 이게. 자, 원칙은 누가 한다고? 무슨 계획으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무슨 절차로? 수립 절차. 도시사 수립 절차 있죠? 그에 따라서 수립 절차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수립 절차를 한다니까 이걸 지우고 도시군 관리계획 뭐로다? 결정으로 뭔다?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에 따라서 도시군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에서 지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수립 절차에 한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전까지 어디만 따졌어? 원칙만 얘기했어. 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 근데 항상 그렇게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만 지정해야 될까? 아니, 여기에 뭐가 있다? 예외. 뭐가 있다? 예외. 무슨 예외? 특례. 이건 특별한 예외라고 그래. 특례. 그래서 이 특례를 어떻게 읽죠? 읽을 그때는 잘 봐봐. 용도 지역. 어디 갔어? 이거. 용도 지역 뭐 번에? 지정 절차상에 뭐가 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라. 그래서 표현할 때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 나가는 게 원칙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공법은 항상 뭐가 있어? 원칙이 있고 예외 있고 원칙이 있고 예외 있고 예외에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또 예외도 있고 돌아버려. 이게 공법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이 도시화해야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뭐가 있다? 특별한 예외. 이 특례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어떻게 특례가 있죠? 첫째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역은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지정의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대. 지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본다. 그걸 지정의제. 또 하나,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걸 뭐라 본다? 결정고시 의제라고 한다. 별도로 도시화 수립하지 않은데도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여기는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그럼 위에는 지정된 거로 본다. 밑에는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무슨 차이죠? 위에는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면 맞아 틀려? 틀려요. 여기는 지정된 것만 보지 지정고시된 거로 보지 않아. 밑에는 아예 결정 고시된 것까지 본대. 그럼 지정 의지하고 결정고시 의지해서 그럼 지정과 결정은 뭐가 다를까? 이거 지정된 거로 본다를 결정된 거로 본다고 하면 틀릴까?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는 걸 지정고시된 거로 본다면 틀릴까? 이제 이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공부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뭐야? 이건 지정된 거로 본다. 여기는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거 지정고시된 거로 본다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죠? 지정된 거로 보나 결정된 거로 보나 똑같은 거야. 다만 고시된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야. 왜 그랬죠? 이거 봐봐. 아까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그랬더니 도시말에 결정권자래.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야? 결정권자야. 지정권자가 결정권자야. 그 지정된 거로 본다는 결정된 거로 본다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죠? 지정된 건 구역 지정에만 포커스만 하죠. 뭘 지정한 자. 요 결정은 계획을 본 거죠. 무슨 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자. 그 자가 지정권자다.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다. 같은 자야. 그러니까 결정과 지정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거로 보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만 법조문에서는 앞에는 지정된 거라 본다. 밑에는 결정고시된 거라 본다.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지정과 결정은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거다. 지정권자가 결정권자니까 그건 둘 다 같은 거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쨌든 핵심보다 고시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게 핵심이야. 그럼 지정된 거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건 지정된 거로 보는 건 바다인 뭐랬죠? 여기 아들에 바다인 공유수면을 이번에 뭐 하려고 한다? 매립하고자 한다. 그럼 바다를 매립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뭐와 똑같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죠. 이때 이웃인다는 건 육지 쪽을 말하는 거야. 육지 쪽인 여기가 무슨 지역으로 돼 있어? 현재 도시지역하고 돼 있어. 근데 매립하는 바다도 뭐로 아니요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됐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고법에 보면 농사짓는 농림지역이었어. 바다도 매립해서 뭐로 쓰고 싶다? 여기도 농경지로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립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그럼 매립 다 끝나면 여기도 무슨 용도지역으로 할 거야? 농림지역으로 할 거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매립이 다 끝나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여기를 수립 절차, 입안 절차, 결정을 거쳐서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농림지역이야 라고 결정고시하면 되는 거야. 그럼 농림지역이 되겠죠? 그럼 언제부터 농림지역이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여기는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 거쳐야 된다? 안 거쳐도 된다? 안 거쳐도 된다는 게 어떤 경우만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단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했다만 그럼 도시군을 수립 안 했는데도 여기는 뭐가 된다? 농림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죠. 어떤 경우에 매립이 다 끝나면 뭐 받아야 되죠? 매립 준공 인가라는 거 받아. 그 매립 끝나고 나서 매립 준공 인가 받으면 매립 준공 인가 받은 그 날부터 이 지역은 뭐로 본다?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 땡 틀려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야 되지.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지정고시된 거로 본다면 틀린다. 그냥 지정된 거로만 본다 이거죠. 그때는 뭐 때만 매립 목적이 같을 때만 같을 때만 그럼 매립 목적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매립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매립하고자 하는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뭐 있다? 걸쳐 있더라.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더라. 걸쳐 있거나 이웃하면 그때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으로 돌아가래. 원칙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립 목적이 다르다. 첫 번째가 매립 목적이 다르다. 두 번째 매립하고자 하는 이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뭐 있다? 걸쳐 있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로 가야 된다? 원칙. 거기를 뭐로 할지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지 자동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건 없다.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다음은 이르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보면 돼요. 이건 크게 둘로 나눠지자. 첫째는 무슨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보면 돼?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뭐든 거로 본다?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거죠. 몇 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그렇게 본답니까? 5군데고요. 5군데. 머리점 맡아서 어떻게 그랬죠? 항어산 택전. 항어산 택전이란 5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근데 이때도 하나하나 따져야 돼.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을 본다. OX.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구시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을 본다. X. 틀려요. 항만구역이라고 다 도시적이 아니야. 어떻게 되죠? 자, 여기죠? 항만구역이야. 이 항만구역을 지정하는데 항만구역이 다 도시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항만구역으로서 그 다음에 중에 무슨 적?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여기에 뭐로 돼 있다는 얘기야? 도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고 이 도시적과 연이어 접해 있는 연접이라는 건 연이어 접해 있는 무슨 수면? 공유수면. 바로 어디가 공유수면이냐? 여기도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으로 본다. 즉 항만구역을 지정한다고 다 도시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여기도 도시적으로 결정구시된 거로 본다. 이거야. 두 번째 어도 마찬가지야. 어항구역도 항만구역은 그러니까 여기 어항구역이야. 고기잡의 배가 들락거리는 건 어항구역이죠. 어촌말에 어촌항구. 그 어촌항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이 다 도시적이 아니고 역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이어 접해 있는 공유수면 여기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한 거로 본다. 이런 뜻이야. 자, 세 번째. 그럼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적은 다 도시적입니까? 아니요. 산업단지가 다 도시적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산업단지만 산업단지 중에 몇 가지 산업단지만 세 가지. 무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 세 군데만 도시적으로 결정을 하죠. 산업단지 중에 무슨 산업단지가 있다냐? 농공단지라고 있어요. 그럼 농공단지로 지정된 적은 도시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산업단지로 지정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으로 본다. OX. 산업단지로 지정구시된 적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으로 본다. OX. X야. 그냥 산업단지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뭐가 포함돼? 농공단지도 산업단지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럼 틀리는 거야.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구시된 적 이렇게 나와야 되지. 거기서 그냥 퉁쳐가지고 산업단지 이렇게 하면 농공단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택이 뭐죠?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주체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동시에 뭐가 된다? 용도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으로 봅니다. 또 전환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발전소 부지라 그랬죠? 그런 적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으로 본다. 다만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부지는 제외.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 것, 거기 빼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도시적으로 결정구시작으로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지역에다가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자,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관리지역이에요. 그럼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첫째 뭐가 지정됐습니까? 농지법에 나오는 뭐가 지정했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구시했어요. 어디다가?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뭐 지정했다? 농업진흥지역.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뜻이죠?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이게 전체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야. 이 관리지역 안에다가 이번에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무슨 지역이 됐다? 여기다 농업진흥지역이 여기다 지정됐다. 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구시됐대. 그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구시된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밑바탕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으로 바뀐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이거를 뭐다?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국 관리지역에서 뭐로 바뀐 거야?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뭐가 지정되는 순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는 순간 더 이상 여기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두 번째, 이 관리지역이라는 산에 뭐가 있는데? 산림에 뭐가 있는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그래서 나무 줘서 거기를 뭐로 정했어?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산지로 정했어요. 뭐를 보전해서? 보전산지로. 관리지역에 대한 산림을 이번에 뭐로 정했다? 보전산지로 여기를 지정구시했어. 그럼 보전산지 지정된 이 지역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아니고 바뀌어버려. 뭐로 바뀌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결정고시 의제는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할까요? 좀 전에 예를 들면 어딜 지정했어요? 여기다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릴게. 여기가 원래 무슨 지역인데 농림지역이었었어.
용도지역에서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근데 농림지역에 여기다가 이번에 뭘 지정했습니까? 택지개발지구라고 지정됐어. 여기다 뭘 지정했습니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럼 택지개발지구 여기는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렸어? 뭐로 바뀌었어요?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여기는 아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셨죠. 도시적으로 결정하신 거로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는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됐어? 시행되지 못했어?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다. 미시행됐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여기에 뭐 됐죠? 해제돼 버렸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돼 버렸어. 해제되면 여기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거 계속 도시적으로 가야 될까? 종전의 용도지역 무슨 지역? 농림지역 여기로 다시 이게 환원돼야 될까? 네.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택지개발이 해제되면 여기는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도시적이 아니라 뭐로 돌아간다? 종전의 농림지역. 이거로 뭐 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돌아간다는 거. 당연히 상식적이죠. 개발이 시행됐을 때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아가지. 개발이 다 끝나면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면 아파트 다 들어찼죠? 그 무슨 지역이야? 그럼 도시적으로 가는 거죠.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적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됐을 때만 무슨 지역으로 바뀐다? 종전의 이전의 용도죠. 이전의 용도죠. 농림적으로 모든 거 본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가 다 끝났고 이제 30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에 지정되면 이제 몇 번째? 저 4번까지 끝난 거야. 저 5번. 이게 중요하죠. 용도지역 21가지 왜 구분해서 지정하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면 구분할 필요가 없죠. 21가지로 나눴다는 건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다른 효과가 발생하니까 구분했겠죠? 그걸 뭐라 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한다. 그 효과는 행위 제한으로 나타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왜 21가지 구분했을까? 각각의 뭐가 있다? 행위 제한은 효과 발생한다. 그런데 이 행위 제한은 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행위 제한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첫째, 아무거나 네 멋대로 함부로 건축하지 말라. 무슨 제한? 건축 제한.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건축 제한. 두 번째, 너무 대지안에다 뚱땅하게 넓게 짓지 말라.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대지안에다 건물을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 해가지고 각각의 21개 용도지역마다 무슨 제한이 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3가지 행위 제한이 있더라. 요거죠, 인정? 자, 그럼 첫 번째 건축 제한이라는 게 법률 용어가 어떻게 쓰죠? 건축 제한이란 용도지역에서의 뭐 하는 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뭐라 부른다? 건축 제한. 여러분들이 건축 제한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건축 제한은 용어 뜻은 뭐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뭐 하는 거? 용도, 어떤 걸 쓸 건지, 종류, 그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규모, 얼마 크지? 이걸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제한하자. 여기다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나 종류나 규모를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걸 무슨 제한을 한다? 건축 제한. 그래서 건축 제한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이하 괄호 열고 뭐래서 건축 제한이 한다라고 돼 있죠? 그거 외우셔야 돼. 그게 건축 제한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거나 네 멋대로 짓지 말래.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종류라든지 규모를 네 멋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걸 무슨 제한? 건축 제한. 근데 이 건축 제한 원래는 21개 용도지역마다 첫째 뭐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뭔다?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드는 게 뭐 있었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뭐를 예를 들었었어? 도로. 무슨 도로? 영동고속도로. 얘기했었어.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죠? 근데 용도지역마다 어디는 도로를 만들고 어디는 만들지 말고라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연환경 보전정은 도로 만들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돼? 가다가 태백산맥 넘어가면 자연환경 보전정이 돼. 그럼 태백산맥 넘어가는 데는 도로 만들지 말라죠? 그럼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어떻게 하랬어? 자동차 머리다 이고 태백산맥 넘어가가지고 강남 가서 타고 다니라 그랬죠?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예, 이 도로 같은 무슨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은 설치하고 싶은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지 용도지역별로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못하고 하는 이런 무슨 제한?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용도지역에서의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설치하고 싶은 데다 아무 데나 설치하면 되지 무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용도적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근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어디서도 마찬가지일까?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야.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두 군데 다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에서의 무슨 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뭘 받지 않는다?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슨 제한을 한다? 주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의한다라고 돼서,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뭘 따라간다? 주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따라간다.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 제한은 원래 21개 용도적마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없다가 원칙이야. 이러이러한 용도적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없다가 원칙이야. 이런 건 건축할 수 있다로 써 있어. 이런 건 건축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원래가 원칙이 있다가 원칙이야. 이런 걸 건축할 수 있다. 그럼 뭐만 지으란 얘기야? 그것만 지어라. 이게 원칙이야. 아셨죠? 그래서 건축자는 건축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고 있어. 그게 원칙이야. 근데 모든 용도적이 다 그럴까? 아니요. 몇 가지 용도적은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는 그런 용도적도 있어. 어디에 썼죠? 준상위가 계획한 것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뭐라 그랬어? 준상위가 계획한 건 건축할 수 없다. 이때 준상위가 뭐죠? 준주거죠. 또 하나 준공업죠. 우리 준자 들어가는 건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있었잖아. 어디 있어? 요거 준주거죠, 준공업죠. 준자 들어가는 지역은 좋은 지역, 나쁜 지역. 아까 준자 들어가면 행위자니 강화되는 지역, 완화되는 지역들, 완화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이죠. 그 준자 들어가는 두 군데 지역하고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좋은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야? 당연히 건물들 크게 짓고 다양해지니까 좋은 지역이죠. 상업지역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 비싸다는 건 좋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준상위 지역, 준주거 지역과 모든 상업지역에서 또 하나 계획관리 지역. 준상위가 계획한 것. 그럼 준주거죠, 준공업죠, 상업죠, 계획관리죠. 이게 준상위가 계획한 건 뭐 할 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상위라는 빙신인 거야, 그죠? 걔가 계획하는 건 전부 다 질 수 없는 것만 맨날 계획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준상위가 계획한 건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지역들, 준주거죠, 준공업죠, 상업죠, 계획관리지역이라. 요거까지는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그 밖에 나머지 건축 제한은 일단 문제 풀면서 몇 가지는 정리하고 요렇게만 기억하자. 자, 이제 두 번째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자, 건폐율이 뭐죠? 개념 정의. 건폐율이란 뭐보냐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건축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 외벽. 외벽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수평형 면적을 뭐라 부른다?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을 알고 싶으면 어디서 바라봐라? 옆에서 바라보자, 위에서 바라보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바깥쪽 벽이 보인다 그랬죠? 그 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형 면적, 평탄한 면적, 고깔림 면적을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럼 뭐분의 대지 면적에 비해서 이거 그림을 보면 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뭐 지었는데?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 건축물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요게 가장 바깥쪽 벽, 외벽. 요거 있죠? 요 벽, 요 중심선. 요걸 뭐라 한다? 이게 건축 면적.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1000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이 이 건축 면적이 얼마를 차지한다? 요게 500제곱미터를 차지한다면 이게 500제곱미터를 차지한다면 이때는 건폐율 몇 퍼센트를 한다?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그럼 1000분의 500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00은 50%. 50%가 나오죠? 이때는 건폐율 몇 프로 짓는 거다? 50%를 짓는 거다. 이런 뜻이야. 이와 같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르고? 건폐율이라 부르고. 이 건폐율은 이건 지금 1000일 때 500이면 50%죠? 근데 만약에 1000일 때 이게 800제곱미터면 80%, 1000일 때 이게 200제곱미터면 20%. 그죠? 면적이 넓어질수록 건폐율이 100% 쪽에 가까이 올라가고 이 면적이 좁아질수록 건폐율은 0% 쪽으로 내려가죠? 그럼 사람마다 가급적이면 건폐율 높게 지고 싶어요? 낮게 짓고 싶어요? 높게 져야 뭐가 넓어져? 1층 바다 면적이 넓어지잖아. 그럼 바다 면적이 넓어야 내가 그 건물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만약에 분양한다면 뭐가 늘어나는 거야? 분양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임대한다면 임대 면적이 늘어나죠. 그만큼 넓은 만큼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 21개 용도적마다 지정한 이유는 왜 나왔다? 이거 건폐율 네 멋대로 넓게 짙도록 내버려 둔다? 안 된다? 안 돼요 라는 걸 용도지역별 뭐라 한다? 건폐율 제한한다. 그걸 뭐라 본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몇 퍼센트를 제한하고 건폐율 뭐가 있다?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네 멋대로 넓게 짓지 말래 제한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책에서 하나 붙인 뭐 있어? 몇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용도지역 나오고 국토법상 범위, 그 다음에 세분된 지역, 시행령상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국토법상 범위란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우리는 시행령상 세분된 기준만 외웠었어. 55, 66, 57 이것만 외웠는데 다시 맨 앞에 보니까 국토법상 범위라는 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 국토법상 범위가. 자, 아까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가지만 있다 그랬죠? 9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그죠? 그럼 뭐 있어? 주상, 공록, 보생계, 농자 요것밖에 없어. 자, 주거지역이 6가지로 세분화돼 있어? 아니요. 법률에서는 세분화돼 있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만 9가지로 놨죠. 그럼 법률에서는 이런 건 모르는 거야. 이건 있는 줄도 몰라. 이건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니까 법률에서는 이것만 정하자는 얘기. 요거. 그래서 주거지역은 최대 건폐율 몇 프로를 해주자. 주거지역은 최대 70%까지 주자. 법률에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최대 70%까지 해줄게. 70% 이하라고 해놨어. 그리고 상업지역은 최대 얼마까지? 90% 이하. 공업지역은 얼마? 70% 이하. 녹지지역은 얼마? 20% 이하. 보존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보전 20% 이하. 이걸 어디서 정한 거야? 법률에서 그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다시 대통령령이 뭐 들어갔더니 시행령이 들어갔더니 법률에서 70% 이하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6개 주거지역은 전부 다 얼마야 돼? 70을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행령에서 72에서 따로 또 세분화시켰어. 그중에 1종 전용은 얼마라고 했대? 50 이하. 2종 전용도 20 이하. 1종 일반 주거지역 60 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 60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그러니까 최대가 얼마라고 했을까? 법률에서 70이라고 했을까?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만들 때는 그 법률을 70을 넘으면 돼, 안 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70 범위 내에서 지가 50으로 했지 60으로 했지 70으로 했지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시행령상 기준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한 거야. 그래서 법률에서는 최대 70까지. 근데 시행령에서는 그 70에서 55, 66, 57 이렇게 세분화시켰다. 또 상업지역도 최대 얼마까지인데 법률에서는 90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건 내수로 나누고 그죠? 90, 80, 80, 70 그렇게 대통령이 시행령에서는 90 이내에서 넷을 쪼개서 그렇게 세분화시킨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법률이 가장 넓은 거고 가장 최대치고 그 속에서 시행령을 정해놓고 마지막은 또 뭐로 정하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뭐였나? 요 범위 내에서. 그럼 일종 전년 주거죠. 원래 얼마죠? 50이야. 근데 50일지 40일지 30일 정할지 그 지역 뭐로 정해? 도시군 계획조례. 그럼 서울특별시 조례 찾아봐야 돼. 인천광역시 조례 찾아봐야 되고 세종특별자치 조례 찾아봐야 되고 그 조례 보면 거기서는 50 이하에서 50으로 할지 40으로 할지 30으로 할지 20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조례로 정하면 마지막 적용되는 건 뭐가 적용된다? 조례에서 정한 그 건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뒤지라고 공부한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 나죠? 요 법률 것도 가끔 나긴 나. 요거. 근데 어렵지는 않아. 시행령에서 최대 높은 게 뭐야? 그게 법률이야. 주거지역 제일 높은 게 얼마죠? 준주거지역 70. 그게 법률에서 70이야. 상업지역 제일 높은 거 준시상업지역 90. 그 90이야. 아셨죠? 공업지역은 다 777. 이것도 70이야. 아셨죠? 이거 222. 녹지지역 20이야. 그 넘지 못해. 다 요 최대가 요 속에서 들어있어. 그죠? 관리지역은 보생계는 따로따로죠. 왜? 법률에서 224로 나누는데 시행령도 224 이렇게 돼 있어. 농림지역, 자연도 그냥 20, 20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이 여기 다 똑같아져. 여기는 여기 똑같아지고 여기서만 약간씩 최대 범위만 법률에서 주고 시행령에서 세분화시키고 그 밑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조례 정한다니까 실무할 때는 반드시 뭘 찾아봐라? 조례를 찾아봐야 되지. 이거 뒤져라고 애웠다고 이거 써먹었다는 뒤집어진다. 큰일 나요. 왜? 이건 시행령상 범위는 그 범위가 최대라는 얘기고 그 속에서
50으로 했지 40으로 했지 30으로 했지는 조례를 정하면 그 조례를 정한 수치가 마지막 정되는 그 지역에 건폐율이 된다는 것 아셨죠? 조심해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 어떻게 했죠? 이게 첫 문제자 5, 5, 6, 6, 5, 7 거기서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3종은 얼마죠? 60 아니야 50으로 떨어져 그죠? 1종, 2종은 60, 60인데 3종은 5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이 아니고 50으로 낮아져. 그럼 뚱땅해지라는 얘기야? 홀쭉해지라는 얘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뭐 같아? 여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어디다 할까? 여기다 그럴게. 2종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 한번 따져볼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이것도 모르고선 저기 합격하고 나가서 부동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2종 일반하고 어디하고 3종 일반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쓸게요. 어떻게 땅은 똑같은 크기로 쳐. 자, 어떻게 되나? 2종 일반은 건폐율이 몇 프로죠? 그럼 건폐율 여기 60%야.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건폐율 50% 따져서 용적률은 아직 안 했지만 용적률은 이미 했었으니까 잘 생각해 봐. 2종 일반 용적률 얼마야? 300, 250, 200, 150, 100 이렇게 내려가. 그럼 300, 250, 요거 250이야. 그죠? 250%야. 근데 3종 일반은 300%야. 요거는 용적률이 이건 300이야. 이게 300이고 이게 250이야. 그럼 봐봐. 건폐율은 어디가 더 높고 2종이 더 커. 근데 용적률은 어디가 커? 3종이 더 커. 그죠? 그럼 건물 어떻게 지라는 얘기야? 건폐율이 넓다는 건 건물 어떻게 지라는 얘기야? 넓게 져도 돼. 뚱땅해도 돼. 그죠? 50보다는 60이 넓잖아. 넓다는 거 더 뚱땅하죠? 그럼 건물 어떻게 해서 뚱땅하게 지라는 얘기야. 대신 용적률은 3조보다 낮죠? 그럼 뭐야? 뚱땅 짜리몽 이 뜻이야. 뚱땅 짜리몽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야. 자, 그럼 3종 일반 주거지원 건폐율은 50이니까 홀쭉. 그죠? 홀쭉이죠? 홀쭉인데 용적률은 훨씬 더 높아. 그럼 홀쭉이니까 그죠? 홀쭉 쭉쭉 빵빵. 그죠? 그래서 이건 뚱땅 짜리몽 이건 홀쭉 쭉쭉 빵빵 이게 되는 거야. 이게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의 차이점이 거야. 그래서 3종은 더 키울 테니까 대신 건물과 건물 간의 공간에 여기 또 하나 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꼭 건물 누가 올라가겠죠? 그럼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을 뭐 하라는 얘기야? 좀 넓히란 얘기야. 이게 폭이 좁을수록 이쪽에 있는 것도 거리가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좀 넓게 짓게 하려고 크게 짓게 해줄 테니까 좀 간격을 넓혀라. 그러니까 폭을 좁게 지어야지 서로 건물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뚱땅 짜리몽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뭐 별로 높지 않으니까 바짝 붙여도 괜찮아. 이렇게 바짝 붙여도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건 바짝 붙여도 되고 이거는 멀리 떨어지고 높이 지니까. 그래서 이건 뚱땅 짜리몽 홀쭉 쭉쭉 빵빵. 이게 2종 일반과 3종 일반의 차이점이 저거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대뿔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저렇게 지루하는구나. 의도를 알면 된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만 넘어가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끝났어? 용도지역별 건폐 제한 얼마나 했었지 아까? 다시 한번 5 순서대로 5 6 6 5 7 9 8 8 7 7 7 7 2 4 2 땡 끝났다.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건너 페이지에 31페이지 위에 뭐도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 하고 나오죠? 특정 지역이 어디랍니까? 취, 개수, 자, 농산. 뭐라고? 취, 개수, 자, 농산 하고 6, 4, 4, 6, 7, 8 원래는 있거든요. 그래서 취, 개수, 자, 농산 6, 4, 4, 6, 7, 8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책에는 없는데 원래는 오지 이것지 왜 뭐라고 하지 이거? 오선지. 이 오선지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다 했었어. 그래서 취는 어디죠? 6이니까 1, 2, 3, 4, 5, 6. 6이 여기야. 취, 개. 개는 사니까 6이죠. 그죠? 취, 개, 수. 조금 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는 또 뭐죠?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얼마? 8. 그거죠. 그래서 취, 개, 수, 자, 농산. 취, 개수, 자, 농산 6, 4, 4, 6, 7, 8 이렇게 해보라고 했던 거야. 원래 증 안 해주면 그래놓고 취, 개수, 자, 농산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 개발진인지구가
도시적, 외지역에서만 얼마죠? 40%고 도시적 중에 자연녹지적 있어. 도시의 자연녹지적. 그건 얼마까지만 한다? 30%만 해줄게. 그건 30%만 해준다. 40%까지 안 해줘. 자, 그 예외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취, 개수, 자, 농산, 6, 4, 4, 6, 7, 8 시험 문제 29회 때 시험 문제 났을 거야. 맞죠? 29회 때 시험 문제 이게 났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높은 걸 골라하는데 이 농공단지가 70%죠? 산업단지는 안 났었어. 산업단지하고 이 70인 농군단지가 가장 높은 이걸 고르라는 게 시험 문제 났었는데 하여튼 한 번 났었다. 그래서 그제 또 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하여튼 시험 문제 한 번 났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죠. 이제 세 번째 뭐겠다? 용적률자. 자, 이 용적률까지 정리하죠. 원래 용적률이라는 게 뭐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하죠. 자, 이때 연면적이란 뭘 연면적이라고 하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를 뭐라 본다? 연면적. 근데 하나의 대지에 만약에 두 개 동이 있다면 그때는 여기서는 뭐로 따질까? 연면적의 합계가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대지에 두 개 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는 한 동의 연면적 또 하나 동의 연면적 있죠. 합친 연면적 합계. 그게 여기서는 연면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괄호 열고 두 개 동이 있다면 그때는 합한 연면적 합계. 그걸 여기서는 연면적이라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만이 아니고 하나의 대지에 두 개 동이 있으면 합친 연면적 합계. 그게 연면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야. 다만 용적률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서 뭐 되는 게 있죠? 제외되는 게 있어.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되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첫째, 지하층 면적.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제외시킨대. 자, 물어볼게요.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요? 왜 좋은겨? 원래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저라 그러잖아. 그 말은 결국은 대지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 너무 크게 짓지 말라 이거잖아. 연면적 너무 크게 짓지 말라가 이게 용적률 제한이야. 그럼 연면적을 너무 크게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얼마 짓지 말라는 제한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좋은 거야. 규제받지 않는 면적이야. 그래서 연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건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지라는 얘기는 결국 연면적 너무 크게 짓지 말라는 뜻인데 그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규제받지 않는 면적. 무슨 면적? 서비스 면적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다. 첫째,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제외되는 건 어떤 거? 첫째, 지하층 바다 면적, 지하층 면적. 두 번째, 지상층인데 건축물에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1층 같은데 주차용만 쓰고 있죠? 그런 면적. 그것도 빼줘. 그건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그 규제받지 않아.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또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위에 짓는 꼭대기가 경사진집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다 뭐 설치하죠? 대피공간. 그 대피공간 설치하는 그 면적들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 그거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럼 21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고 제한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최대 규정을 얼마까지 했죠? 31페이지 맨 밑에. 자, 주거지역은 최대 얼마야? 500% 이하까지야. 상업지역은 1500%, 공업지역은 40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시행령상 기준 봤더니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세분화 시켰는데 여기는 뭐로 주어졌다? 범위로 주어져.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얼마면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죠. 그럼 50%다 낮춰서 저기 규정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 최저가 50이라는 얘기야. 최대가 100. 요 사이에서 마지막은 뭐로 잔다? 조례로. 그럼 조례는 어떻게 정할 수 있어? 50% 이하 된다 안 된다? 80% 이하 된다 안 된다? 100% 이하 된다 안 된다? 그럼 50% 이하 된다 안 된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거기야. 50% 이하로 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50 이상 100 이하에서 마지막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럼 조례는 특정 숫자로 정해져.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가 아니야. 조례는 그냥 5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이렇게 정해져. 그럼 그게 마지막 실제 정되는 용적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시행령상 기준은 뭐다냐? 범위를 정한 이유는 너무 낮추지 말라는 얘기야. 100 이하 해버리면 얼마가 될 수 있어? 100 이하로 하라.
그럼 얼마 됐어? 그래, 서울은 100으로 하겠대. 인천은 80으로 하겠대. 저 대전은 50으로 하겠대. 그랬더니 어디는 여기 고양시 갔더니 거기는 30으로 하겠대. 그럼 저기 어디 갔더니 또 구리시 갔더니 거기는 10%로 하겠대. 아니 똑같은 제1정전인데 어디는 용적률 100% 짓고 어디는 용적률 10% 짓고 그럼 10% 짓는다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규모가 지역적 편차가 너무 커지는 걸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얼마야 된다? 50은 돼야 되고 최대가 얼마 된다? 100. 요 사이에서 일종 전년적의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50부터 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로 정해도 돼? 50으로 정해도 되는 거야. 그럼 50으로 정하면 그 이하로만 져야 되지 그 이상은 질 수 없다는 얘기야. 왜? 마지막 정해지는 게 상한선이니까 50 이하. 만약 70하고 정하면 70 이하, 80하고 정하면 80 이하, 100 정하면 100 이하, 120으로 정하면 안 돼. 왜? 오버됐어. 100을 넘어버렸어. 일종 전유 중에서는 최대가 얼마다? 100. 최적 얼마다? 50. 그러니까 50까지는 정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40으로 정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이 50이고 최대가 100이니까 그 사이에서 특정 숫자를 정하면 그 정해진 숫자 이하로만 정하라 이 소리거든. 그럼 50으로 정하면 50 이하로 정하라는 얘기야. 50 이하만 정하라는 얘기야. 50 이상 100 이하에서 정한다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 봐봐. 50, 60, 70, 80, 90, 100 요 사이에서 정하라는 얘기야. 그럼 50부터 100 사이로 했을까? 그럼 서울은 얼마로 정했어? 100으로 정했어. 그랬더니 인천은 80으로 정했어. 그랬더니 저쪽 구리시는 60으로 정했어. 그랬더니 저 성남시는 50으로 정했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50부터 100 사이에서 정하랬으니까. 저기 있잖아. 그럼 50으로 정했어. 그럼 적용되는 건 조례에서 50으로 정했어. 그거 어떻게 지라는 얘기야? 50 이하로 지라는 얘기야. 50 이하로. 100으로 정했으면 100 이하로 정하는 얘기야. 80으로 정하면 80 이하로 정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50부터 100 사이로 정하니까 50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만이 아니잖아. 아니 초과가 아니잖아. 50까지 정할 수 있잖아. 그럼 50으로 정하면 50 이하가 되는 거야. 60으로 정하면 60 이하, 80으로 정하면 80 이하, 100으로 정하면 100 이하. 그게 50부터 100 사이에서 마지막은 조례로 특정한 숫자를 정하라. 그럼 정해진 그 숫자가 실제로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되는 거야. 그게 최대야. 그러니까 그 이하로만 지라는 얘기야. 정해진 숫자. 그럼 50으로 정하면 50이 최대니까 50 이하. 80으로 정하면 80이 최대니까 80 이하. 100으로 정하면 100 이하야. 근데 40으로 정하는 건 안 돼. 왜? 최소한 50 이상으로 정하라 했으니까. 120으로 정하는 건 안 돼. 최대가 100까지만 정하라 했으니까. 그게 범위를 주어진 거다. 아셨죠?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50도 된다 안 된다? 된다야. 그러니까 50부터 100 사이에서 정하라고 했으니까 50으로 정하는 건 자기들 마음이야. 조례로 정하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40으로 정하는 건 안 돼. 최대가 50으로 정하라. 최소한 50을 정해줘야 된다. 그럼 50이 정해지면 그 숫자 이하로만 용적률을 재야 되지. 초과돼서는 안 된단다. 그렇게 한도를 정하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 놓고 애울 때는 어떻게 온다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상준공주 녹간농자 나오죠. 이걸 외우라고 그래서 상준공주 녹간농자. 그래서 상업적은 1500, 준주거지역은 500, 공업지역은 400. 그다음에 나머지 주거지역은 300부터.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100, 관농지역은 80. 이래 놓고 이제 또 어떻게 온다?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아까 여기라 그랬잖아. 중일유군. 그럼 갖고 얼마야? 중일유군 1500, 1300, 1100, 100, 900 1500, 1300, 1100, 900 그게 최대 한도만 외우면 돼.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이제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만 얼마? 이거는 5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공업지역. 그래서 거꾸로 써야 돼. 중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전용공업지역 300 그렇게 400, 350, 300 그 다음에 나머지 주거지역 뭐죠? 이제 3, 2, 1, 2, 1 남았죠? 3, 2, 1, 2, 1 300, 250, 200, 150, 100 이따 오후에 시험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건필 용적률 숫자 다 외워야 돼. 풀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와라.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은 얼마죠? 원래는 100 근데 녹지지역 중에 개발 못하게 하는 녹지지역 무슨 지역? 보전 녹지지역. 이건 얼마로 내려간다? 80으로 내려가. 대신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 원래 관농자 지역은 얼마인데? 관농자는 80인데 그중에 계획관리지역만 다시 100으로 끌어올려라. 그것만 트레이드가 어려진다. 그래서 보전녹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계획관리지역은 100으로 올라온다. 거기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셨죠? 그것만 조심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정 지역의 용적률은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났어. 개수, 잔농, 100,
8, 105 뭐 있는데 외우지 마. 시험은 한 번도 안 났어. 자, 마지막 그 밖의 제한. 이건 뭐죠? 잘 봐봐. 이따 위에 시험 문제 있어요. 아직 용도적에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뭐라 부른다? 미정적.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아까 용도적은 총 몇 가지죠? 21가지. 근데 여기서 요거 있어. 여기는 뭐야? 아직 도시적으로 할지 관리적으로 할지 농림적으로 할지 자연화무적으로 할지 지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걸 무슨 지역이라 한다? 미지정지역. 그럼 미지정지역에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럼 건물 지을 때 무슨 건물 짓게 하면 돼? 용도지역 21가지 중에서 가장 행위자는 심한 거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자를 가져면 여기서는 미정지역은 무슨 건축물 짓게 한다? 자연환경 보전시설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고. 자, 도시지역도 아까 몇 가지로 나눠지죠? 16가지. 근데 16가지 나눠지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 이렇게 하면 돼 있어. 미세분돼 있어. 도시지역이야. 그럼 여기다 건물 짓는다면 무슨 건물 짓게 할까?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가장 행위자는 심한 거 어디? 이거 무슨 녹지죠? 보전 녹지죠. 보전 녹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게 해도 된다. 자,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어. 아까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까지 나눠져야 되죠? 안 나눠주고 뭐로 돼 있어? 그냥 관리지역 하고만 돼 있어. 그럼 관리지역에다 건물 짓는 건 무슨 건물 짓는다? 관리지역 3가지 중에서 가장 행위자는 심한 거 보존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다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별로 어렵잖아. 요거까지가 여러분들이 용도지역이 하는 게 다 끝났죠. 아셨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쉬었다 가죠.